저는 썼던 모든 병원에 탈락을 하더라고요. 혼자 엉엉 울었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 대세를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의 특성화된 그러한 길을. 오늘은 저의 암담했던 4학년 여름방학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간호대학교 편입을 해서 3년째 되는 해 4학년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대학병원들은 줄줄이 합격자 발표가 나기 시작하죠. 편입을 할 때 저도 큰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나름대로 스펙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나열하면 다 알만한 좋은 병원들에 원서를 썼고 면접도 다 받고, 그중 어느 하나는 제가 합격을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친구들까지 합격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저는 썼던 모든 병원에 탈락을 하더라고요. 물론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딱 여기까지 쓰기는 했지만요, 단 한 군데도 붙지 않고 계속 탈락을 하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 나이에 편입을 했나?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나? 굉장히 우울하고 후회가 됐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떨어진 이유는 단지 나이 때문이다. 나이가 많은 거 말고 뒤지는 게 뭐야? 막 이렇게 되게 오만한 생각도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구시대적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는 둥 나라까지 비난을 하면서 떨어진 이유가 제 자신이 아니라 무조건 사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영영 취업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보라매 병원에 합격을 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진짜 내가 이 병원에 뼈를 묻겠다 하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밑도 끝도 없이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새는 제가 편입할 때보다 더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 간호대학교 편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3학년이 되고 또 4학년이 되셔서 취업을 나갈 생각을 하시면 암담하고 우울하고 좀 심정이 많이 복잡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보라매 병원에서 짧게 근무를 해보니까 다른 더 큰 병원들에서 왜 저를 떨어뜨렸는지 이해를 좀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소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여서 어쨌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규 간호사로 입사를 함으로써 저를 가르쳐야 되는 저의 선배는 자기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은 그런 어려운 신규 간호사가 들어왔고, 그런 사람을 다른 신규들 대하듯이 대하자니 그것도 불편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 신규들과 다르게 예의를 갖추면서 저를 트레이닝 시키기에도 굉장히 프리셉터도 힘들고 아마 싫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저를 너무 대놓고 싫어하고 불편함을 티내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간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그 서열에서 너무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 신규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 서열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 서열이 불편해지니까 나도 힘들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 편입을 할 때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상급 종합병원을 가서 못 버텨낼 게 어딨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버티는 것도 버티는 건데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고 선배들이 나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저도 그 불편한 상황과 또 굉장한 업무 강도를 지속하는 게 좀 나이가 많으니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가서 근무를 해보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 때보다도 더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편입을 결정하시고 또 그렇게 들어가실 때는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서 30대 중반이 넘어서 들어가시는 늦가기 편입생 선생님들께서 소위 말하는 뭐 빅5 이런 데 들어가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여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편입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커리어를 다 버리고 나의 남은 인생의 2막을 간호사로 오래 길게 지속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간호대에 편입을 할 것이고, 그렇다 함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들과 같은 선에서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치열하게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무나도 센 업무 강도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이직을 하고 이러려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숨 고르기를 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이제 간호사로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가시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늦가기 편입생 생활을 선택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나의 커리어가 있잖아요. 저도 몇 가지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편입하시는 선생님들도 자신만의 커리어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막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20대 청년들과 우리는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시고요. 나의 신체 조건과 나의 미래를 생각해서 나의 페이스에 맞는 그러한 병원을 선택하시고 그 병원에서 임상을 경험하시면서 내 그 전 커리어와 나의 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나만의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전 커리어에서 영어로 업무를 했던 그 일부분을 간호사와 접목시켜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의 여러 가지 길을 여러분들께서도 찬찬히 찾아보시면서 내가 병원 생활을 하면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게 되실 거예요. 나는 뭐 특별히 어떤 부서에서 일하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병원에서 일을 해보니까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사무직 쪽으로 빠지는 게 나의 적성이나 흥미 그리고 나의 신체 조건을 생각했을 때 더 맞을 것 같다든지 그랬을 때 그 전 커리어와 접목시켜서 내가 간호사지만 사무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어떤 게 있을까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커리어와 접목시킬 새로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저의 길을 찾았지만 나에게 더 잘 맞는 커리어를 찾아가기 위해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면서 나만의 길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민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적성도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 이것도 내가 스스로 찾아봐야 되고 또 나의 커리어와 간호사의 어떠한 면을 접목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나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두고 계속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딱 찾았어요.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간호사 면허증과 나의 커리어 그리고 나의 관심 분야를 접목시켜서 저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시도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입생 선생님들 취업 때문에 고민도 많이 되시고 또 암담할 수도 있고 하긴 한데요. 대세를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의 특성화된 그러한 길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모든 기본은 임상이니까 여러분들의 페이스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편입생 선생님들 힘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저도 맨날 흔들리고 방황해요. 안녕.